지구는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 대국적으로 보자면 우주에는 위나 아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진 자전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기후와 시간의 지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북극과 남극을 통과하는 가상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지구의 자전과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에서의 위치다.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완전히 한 바퀴 돌면 1년으로 친다. 이 여정에서 북반구는 태양을 향해 기울어진 채 몇 개월을 보내고 태양의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채 또 몇 개월을 보낸다. 북반구가 태양을 향해 기울어져 있을 때 태양은 하늘의 더욱 높은 곳에 자리하면서 우리에게 더욱 많은 온기를 제공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태양이 하늘의 더욱 낮은 곳에 자리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온도 낮아진다. 우리는 1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일련의 변화를 계절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한다. 달의 위치도 비슷한 양상으로 달라지지만 결정적으로 정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겨울의 북극이 태양의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달은 낮 동안 보다 낮은 지평선 부근에서 나타나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이런 현상은 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긴 겨울밤에 더해서 향상된 가시성은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겨울을 성수기로 여기는 주된 이유다. 겨울에는 자전축의 북극이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남극은 자동적으로 태양을 향하게 된다. 우리가 북반구에서 추위에 떠는 동안 적도를 기준으로 반대편에는 여름이 한창이다. 지구의 공전 궤도가 완전히 둥근 형태는 아니지만 그로 인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변화는 실질적으로 계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우 이상한 일이지만 실제로 북반구는 여름보다 겨울에 태양에 더 가깝다. 순전히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계절은 3월 20일과 6월 21일, 9월 22일, 그리고 12월 21일에 시작하거나 끝난다. 3월 20일인 춘분과 9월 22일인 추분은 1년 중 밤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즉 일출부터 일몰까지가 정확히 12시간이라는 뜻이다. 춘분과 추분 사이에 있는 6월 21일은 하지다. 즉 1년 중 해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날이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뒤로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온도가 상승하고 낮이 이미 다시 짧아지고 있는 늦은 여름이 되어서야 대기 온도가 절정에 이른다는 뜻이다. 12월 21일 동지에 공식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지만 이미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 뒤에야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낮의 길이가 같은 두 날을 비교함으로써 기온이 어느 정도로 뒤로 밀리는지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월 31일과 4월 11일은 하루 중 동일한 시간 동안 햇빛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8월 31일이 훨씬 따뜻하다. 각각의 계절을 차례로 집중해서 살펴보기 전에 짧게 서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봄에 언제 마지막으로 서리가 내렸는지, 그리고 가을에 언제 첫 서리가 내릴지의 문제는 예민한 과일나무와 화분 식물에게 어쨌든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물이 얼면 많은 식물이 훨씬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한다. 우리가 재배하는 채소와 관상용 식물 중 상당수가 원래는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던 것들이고 영하의 기온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종 관목과 나무도 이제 막 꽃과 잎이 나기 시작하는 봄에 서리가 내리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나무 몸통이나 목질화된 줄기나 잔가지와 달리 식물의 가짜란 녹색 부위는 한파의 충격을 견디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간다. 이처럼 냉해를 입은 식물은 못 자랄 수 있으며 가을에도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텃밭이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겨우내 화분에 재배해온 꽃들을 언제 밖으로 옮겨 심어야 할까? 관상용 관목인 협죽도는 언제쯤 온실에서 나올 수 있을까? 토마토나 호박을 언제 텃밭에 심어야 할까? 가을에도 비슷한 고민이 생긴다. 첫 서리가 내리면 식물은 성장이 멈추고 아직 수확되지 않은 채 텃밭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별로 먹음직스럽지 않은 곤죽으로 변할 것이다. 기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낮의 날씨가 맑고 건조하다면 조만간 서리가 내릴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할 수 있다. 아직은 마지막 수확물을 거둘 시간이 있으며 화분 식물을 온실이나 집 안으로 들여놓고 예민한 여러 해살이 식물을 보온용 원단으로 덮어줄 시간도 충분하다. 진짜 위험은 예상하지 못한 서리와 함께 찾아온다. 이를테면 땅이 축축한 상태에서
날씨가 갑자기 변할 때 불시에 서리가 내릴 수 있다. 비를 몰고 온 온난 전선이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이 이어진다면 전형적인 상황이다. 저기압의 한랭 전선이 머무는 지역은 날씨가 유독 맑기 마련이며 구름이 사라지면서 대기는 보온 역할을 하는 담요를 입게 된다. 따라서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앞서 내린 소나기의 수분이 천천히 증발하기 시작하면서 습기를 머금은 토양도 기온을 낮추는 데 일조한다. 때로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급증하면서 목초지나 숲에 짙은 안개가 생성되고 이 과정에서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열을 빼앗기기도 한다. 그로 인해 지표면의 온도는 몇 도나 떨어질 수 있으며 봄이나 가을에는 이 몇 도의 차이가 자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온도계가 영상 4도를 가리키는 경우에도 화단의 꽃들은 사실상 얼 수 있다. 온도계를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치하는 것이 문제다. 실제 지표면의 온도를 알려면 온도계를 지표면에 설치하거나 온도계가 설치된 높이를 고려해서 측정값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일기예보에서 알려주는 수치들이 지상 2m 높이의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값에 기초하고 있음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정원에 특화된 구체적인 날씨 예보가 있어야 하지만 일기예보관들도 우리의 곤란한 상황을 모르지 않기에 적어도 서리가 내릴 것 같은 날씨에는 일반적으로 미리 경보를 발령한다. 대기 온도가 영상 4도일 때 정원에 서리가 내릴 위험이 있는지는 정원이 배치된 형태에 달려있다. 정원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잔디밭과 화단도 노출되어 있다면 서리에 예민한 식물들을 보호하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반대로 정원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나무들과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다면 2도 정도 기온이 더 내려간 다음 반대로 정원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나무들과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다면 2도 정도 기온이 더 내려간 다음에 조치에 나서도 늦지 않다. 바람이 들지 않는 아늑한 지형은 지표면의 온도가 매우 느리게 떨어진다. 이런 효과는 나무 아래 주차된 자동차에서도 관찰된다. 즉, 완전히 노출된 곳에 주차된 자동차에 비해서 차창이 금방 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종이라도 모든 개체가 교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식물이 서리에 저항력이 있을지, 그래서 정원에서 계속 살아남을지는 그때그때 다르다. 정원을 가꾸는 입장에서 서리에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식물이 서리 피해를 입으면 정말 골치가 아프다. 막상 서리 피해가 발생하면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면서 무조건 원예점만 탓할 수도 없다. 내한성을 가진 식물이 동사하는 이유는 매우 많기 때문이다.